이 그림을 보면 중국이 지금 주변 국가들과 벌어지고 있는 영토 분쟁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짚어서 이야기를 하면 과연 중국의 주장이 맞는 겁니까? 누가 올바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림을 보면 원 표시되어 있는 곳 있죠. 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섬이에요. 첫 번째, 띠아위다오 센카쿠 열도다. 그다음이 중국 입장에서는 시샤 쥔다오라고 하는 곳이고, 베트남 입장에서는 호황샤 군도라고 하는, 여기는 또 보니까 필리핀하고 문제 있구나. 그래서 요쪽은 아래쪽은 다시 또 베트남하고 분쟁이 일어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터무니없어 보인다라고나 할까? 요 섬이요. 중국하고 필리핀하고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요 섬이에요.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요 섬 어때요? 중국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필리핀이라거나 브루나이, 말레이시아하고 가깝잖아요. 이거는 억지 쓰는 것 같다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무조건 아무 근거도 없이 억지를 쓸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주장이 있을 거예요. 이 지역이 다 남중국해라고 자기네 앞바다이고 점선으로 돼 있는 곳 있죠. 여기가 자기네 영해래요. 여기 표시 있죠. 중국 주장 자국연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 할 겁니다. 이랬을 때 베트남은 어때요? 중국하고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전쟁을 이미 치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결사항전을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관심 기울이고 있는 요 지역이에요. 요 밑에 있는 섬은 타이완이에요. 보면 야 일본은 여기 있잖아. 일본은 여기 있고 타이완이 더 가깝네. 그리고 중국이에요. 타이완은 굳이 지금 이 섬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거 중국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은 터무니없이 이렇게 먼 데 있는 이 섬을 왜 자기네 섬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요 앞에 오키나와가 있어요. 오키나와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애초에 자기네 종주국이었었는데 일본이 슬며시 침략을 해서 허수아비 정권을 만들어 놓고는 결국은 청일전쟁 이후에 자기네 걸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힘이 커진 입장에서 이것만큼 인정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거는 뭐였느냐 봤더니 역사적으로는 요 앞에 있는 푸젠성의 종주권을 인정받았었던 지역이라는 거죠. 종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이 띠아위다오의 소유권은 아니야.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만약에 소유권을 가졌다면 여기도 중국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냥 형님 이런 식으로 종주권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은 그걸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대입을 했었어요. 한국이 독립국이다. 그런데 우리하고의 관계를 보면 조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을 받는 종주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이거 애초에 우리가 종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 회복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 센카쿠 열도 이런 분쟁은 전에는 이 섬이 없었어요. 왜 그전에는 중국이 이거 주장 안 했었어요? 외교 스타일이 좀 남다릅니다. 1972년 일본하고 수교를 맺을 때에도 이미 뭐였어요? 일본에게 침략당했었던 대일 청구권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지나간 건 그냥 묻어두고 앞으로 우리 둘이 어떻게 공동 번영을 이룩할지에 대해서만 논의하자. 뼈올라이가 그렇게 퉁치고 넘어갔어요. 그때 요 지역도 마찬가지죠. 이쪽 지역에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거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말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때 가서 어떻게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자.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혹은 뭐 공동개발하도록 내버려 두자라든지 이런 어떤 분쟁을 하겠다라는 다투어야 되겠다라는 자세보다는 상호 서로 존중하자, 배려하자, 또 일정 부분 양보한다라는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뀐 거죠. 일본은 그럼 왜 이거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가 봤더니 청일전쟁 이후에 이거 우리가 차지했단 말이야.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2012년에 들어서 여기 거의 무인도죠? 근데
오키나와 현에 사는 주민이 이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샀어요. 그래서 오키나와 현에다가 귀속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국가 것이 되는 거죠. 일본 우익들이 띠아위다오 여기로 자기네 호적 거주지를 옮긴 거예요. 왜 이제 국가권이니까는 옮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뿐이에요. 우리나라 독도에도 옮긴 놈들이 있고 러시아 쿠릴 열도로 옮긴 놈들도 있어요. 지네들 멋대로죠. 이거 다 러시아하고도 4개 섬이 우리 건데 돌려다오. 그거 북방 도서 반환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도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 제기합니다. 그래야 언젠가 자기네들도 이건 내 거다라고 뭐 힘이 됐건 협상이 됐건 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 시위대원들 중에 이렇게 행동에 옮기는 사례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위대 중에서도 네티즌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댓글 공세를 하는 거죠. 야, 나도 이참에 원적을 옮겨야 되겠다. 어디로 옮긴대요? 일본선 동경? 이거 뭔 소리야? 봤더니 일본 동경 자체를 중화인민공화국 것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중화인민공화국 일본성 동경도. 이거 나도 옮겨야지. 거기 우리나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제 기분 풀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심각한 건 다음 거예요. 올 테면 거기 서너 명 오지 말고 일본 전 국민이 한꺼번에 그 띠아위다오 니네 거라고 한번 와봐라. 우리가 원폭 한 방으로 끝내줄게. 굉장히 앞서가는 감정적인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것도 빠링허, 지우링허들의 어떤 대중민족주의 의식이 표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한워 띠아오이다 띠즈 르호 야, 그 조도를 우리에게 돌려줘. 일본 제품을 배척하겠어? 막아내겠어? 이거 아마 일본 자동차의 모양이에요. 일본 자동차 이제 중고품을 갖다 놓고 해머로다 다 부수는 이런 시위도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영토 분쟁이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 협상으로 혹은 외교談판으로 끝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반 국민들이 앞서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왜곡의 폐해가 드러난 일본 나고야시 시장의 난징 대학살에 대한 인식 어떠냐? 뭐라고 그러던가요? 일본의 나고야시하고 중국의 난징시는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을 합니다. 난징 대표단이 나고야시를 갔더니 그 나고야시의 시장이 일종의 그 덕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때 뭐 남경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있어요. 우리가 45년에 2차 세계대전 패해서 돌아오는데 아주 우리는 남경시 시민들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었어요. 다치지도 않았어요. 그런 걸 봐서는 난징 시민들 참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난징 시민들이 일본으로 쫓겨 돌아가는 우리 일본 사람들을 고이 돌려보낸 것은 난징의 대학살이 없었다라는 반증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제암리 학살이 있었는데 제암리 주민들이 우리 일본 사람들 귀국하는 거 막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암리에서 학살은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0만 명이야. 중국 영화 중에 황시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난징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 그걸 취재하던 종군 기자가 우여곡절 끝에 전쟁 고아 한 3, 40명을 데리고 전쟁이 없는 곳으로 피난 가던 그래서 서북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쪽에서 정착시키는 그런데 자기는 막상 발병을 해서 죽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거기 그게 이제 다큐성이기 때문에 그 영화 마지막에 가면 그 생존해 있어요. 그 사람들이 80살이 되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그 종군 기자 아니었으면 우린 다 죽었을 겁니다. 뭐 이런 이제 인터뷰를 쭉 하는 게 그 영화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서양 종군 기자가 찍은 카메라에 이게 다 담겨져 있어요.
운동장 같은 데 모아놓고 산처럼 모아놓고 중국 사람들을 총으로 다 기관총으로 막 사살하고 이런 장면이 거기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런데 시장 정도 되는 놈이 역사의식이 그렇게 없어갖고 거기 없었어요. 무슨 난징대 학살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끔찍한 거요. 일본군 장교 둘이 일본 칼을 뽑아서 야 누가 칼 잘 쓰는지 한번 우리 시합해 볼래? 그래놓고 중국 사람들 다 무릎 꿇여놓고 목을 치는 나 105개 쳤어. 이런 게 사진으로 찍혀 있어요. 그놈들이 껄껄대고 웃으면서 나 대단하지? 이런 사진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망언을 하더라는 거죠. 이제 외교 비화가 되니까 관방장관이 나서서 일본에 난징 대학살은 우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간인 살해하고 약탈하는 등 우리 일본 군이 잔혹 행위를 가했었다. 그렇게 이제 고백, 인정을 한 후에야 요게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이 붙고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 난징 시민들은 왜 돌아가는 일본인에 대해서 해코지를 보복을 안 했느냐 개인적 차원으로. 이건 바로 이거였어요. 45년 8월 15일 이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다라고 선언한 날 짱제시 군사위원장이 전 세계를 향해서 공식 성명을 냈어요. 성명에서 따이렌 루지 야와이 띠렌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포고령 이제 자기네 국민들한테 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일본 사람 20여만 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위해를 가한다라거나 약탈을 한다라거나 상해를 입히게 되면 혹은 죽이게 되면 그거 더 엄벌에 처하겠노라라고 공포를 했다라. 그러는 바람에 중국 사람들이 손을 못 썼어요. 장개석이 한 이 말은 뭐냐? 무슨 뜻이에요? 타인을 나로 여겨 대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죠.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가만히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 이 그림은 뭘까요? 이 사파는 성화인데 옆에 있는 그림이 예수님이죠. 요 오른쪽은 누구예요? 바짝 다가와서 입맞춤을 하려고 드는 이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런 제자잖아요. 이 제자가 자기를 배신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사랑을 했다라는 이 두 컷입니다. 선생님 좀 어색한데요? 아니 무슨 국가의 사령관이 전쟁을 하는 판에 웬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그냥 선생님이 끌어다 붙인 얘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개석의 부인이 누구예요? 송메이링, 송미령과 결혼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송미령의 엄마가 두 가지 물어봤어요. 둘째 아니 너 유부남이던데 유부남이 어떻게 내 딸 처녀하고 결혼할 생각을 하니? 그랬더니 장기석이 이혼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부인은 당신 따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물어봤어요. 너 기독교 교인이 될 생각이 있니? 왜냐하면 송미령의 아버지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목사님 댁에서 양자로 성장을 하는 탓에 돌아와서도 선교사, 목사 이런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업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딸 셋을 미국에 있는 웨슬리언 그 감리교에서 세운 여자 대학을 보냈어요. 그 유학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 신자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중국에 기독교 신자가 별로 없었을 거죠. 그러니까 내 딸이 남편이 같은 기독교인이어야 되겠다라는 그걸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장개석이 알겠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나중에 여러분 혹시 나하고 역사 수업을 하면 역사 수업에서 여기서 더 나아가는 얘기를 하겠지만 일본에서 대단한 그 선교사가 상하이에 와서 선교를 했어요. 도시 빈민 선교를 했어요. 거기에 감명받았어요. 이 부부가. 그래서 절대로 일본 사람 그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해도 죄수는 미워하지 말라. 그런 법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것은 잘못이다. 그거는 용서 못할 일이지만 그 짓을 저지른 사람은 부족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거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됐겠죠. 그래서 이런 포고령을 내렸다라고 봅니다. 요거 두 번째 거, 要记住历史不要记住仇恨. 요 그림 보면 여기 어떤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있죠. 이 할머니가 한 말이에요. 이때 써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남경에 가면, 난징에 가면 난징 대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중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한국 사람들도 관람 많이 하죠. 일본 사람도 오라고 해서 1호로 밑에다가 캡션을 달아놨습니다. 이건 뭐예요? 역사는 기억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원수는 기억하지 말아라.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이 중국 격언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대인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요 옆에 있는 그림 뭐예요? 난징 대학살 이럴 때 일본군들이 이 처자를 윤관을 한 거죠. 그래 놓고는 그걸 또 사진을 찍었어. 여기 나와요. 사병을 잡고 수색을 했겠죠. 그랬더니 품에서 이 사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루진 시빙 션상 缴获 노획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과학적인 놈 아니에요? 아니 나쁘짓 한 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그걸 사진을 찍고 가고 품고 있냐고요. 이런 짓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일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자. 원수로 대하지 말자. 그거 저지르는 놈들은 군국주의자들 아니었느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비행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렇죠?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그 유명한 스텔스기죠. 스텔스기. 이런 비행물체가 상공을 떠가면 레이더가 계속 돌잖아요. 레이더가 소나를 보냅니다. 전파를 보내서 여기 와서 부딪히고 여기 와서 부딪히고 여기 와서 부딪히면 여기 뭔가 있다. 그리고 이게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저 비행기다.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서 야, 너도 같이 비행기 띄워라. 내지는 저걸 요격해라. 지대공 미사일 발사해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텔스 비행기는 전파가 오면 튕겨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튕겨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저 동화책에 혹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투명 망토 같은 거죠. 그러면 이게 튀겨나가니까 아무것도 여기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거를 이미 2012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테스트를 했을 때 테스트 지표를 전부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랑 삼아서 언론에 보도를 했겠네요. 그 보도가 나왔더니 이제 중국 네티즌들이 야, 우리 중국 공군이 미국, 일본을 제압할 날 하루 속히 오기를 바란다. 그런 캡션을 달아놨습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었다라는 거죠. 중국에 조공바치던 나라들이 요즘 중국을 우습게 보는데 중국의 강대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건 뭐야? 누가 이런 그림을 그려놔서 선생님이 이제 캡처했는데 대한민국에 대한 종주권을 회복하려는 중국 그랬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시진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쪽을 지었어요. 한국 여자를 뜻합니다. 한복을 입었어요. 밑에 코리안이라고까지 써놓기도 했네요. 그래서 자기네들 이제 원래 붉은 빛이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한국 사람도 붉게 지금 칠하려고 한다. 선생님이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중국 대학생이 아니 도대체 한국이 언제부터 한국이냐? 너네 우리 속구가 아니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애들은. 지난번에 트럼프 만났을 때 시진핑 했다라는 얘기 아니야? 야, 너 뭘 좀 잘 좀 알고 해라. 대한민국 저거 별거 아니야. 저거 원래 우리 속국이었어. 그 얘기를 트럼프한테 이 시진핑이 했다라는 거죠. 황당무계한. 한동안 시끄러웠었는데. 중국에 조공바치던 나라들은 어디일까요? 여럿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조공 국가는 오늘날의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 우리나라, 그 다음에 베트남. 제일 강력하게 조공 관계를 유지했던 게 우리나라, 그 다음에 류큐, 그 다음에 베트남입니다. 우리는 1년에 공식적으로 4차례 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거를 일종의 교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를 방문하니까 평화사절단이니까 뭔가 선물을 바리바리 싸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중국 영내에 들어서는 순간
교통비, 숙식비 이런 거 전부 다 중국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예물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면 중국 황제가 그걸 다 수납을 한 다음에 조선 사람들 돌아갈 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환송을 받고 국경선을 넘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좀 주체적으로 하다 보면 뭘까요? 봐라, 이거 실용주의 아니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이익 보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유리했었던 교역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형님을 인정했으니까 꼬박꼬박 사절단을 보냈겠네요. 그러던 그 옛날 역사에 있었던 일을 오늘날 떠올려서 우리가 이제 힘이 커지니까, 응?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베트남 이런 거 우리 좀 우리 뜻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의도를 중국 국민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